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건강경제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엔돌핀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자, 프라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공고무님, 유시대님, 그리고 레몬트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좋은생각님, 대박이다님, 오버말리님, 플러스 웨이브님, 오고님, 앞으로님, 그리고 콜럼버스님하고 오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용대방님하고 동래님, 예승희님, 그리고 최석호님도 어서 오세요. 루팡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아로아님하고 오병수님, 그 다음에 리소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되게 춥죠, 그죠? 네, 뭐 경기 서울 지역은 뭐 말도 못하게 춥고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부산이나 뭐 이제 남부지방도 원래 따뜻한 쪽도 지금 굉장히 이제 추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까지 춥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눈도 또 많이 오니까 아무튼 뭐 건강 관리, 운전 같은 것들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나 코로나 안 걸리시게 네,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주식시장 날씨 추운 거는 그냥 옷을 좀 더 입고 그죠? 따뜻하게 입고 좀 따뜻한 데서 잘 보내면 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 소외당한 그 기분은 뭐 날씨 추운 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날씨가 조금 추우면 그냥 따뜻한 옷을 더 챙겨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금방 끝나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나만 소외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은 막 저기 삼성전자하고 막 LG전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죠?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가고 맨날 손실이고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그 소외감, 그거는 지금 이 한파에 비하면 뭐 몇 배 더 춥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마음 좀 녹여드리려고 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네, 오늘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고 네, 마음을 좀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주제는 이거예요. 코스피 급등세가 꺾이면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 즉 코스피 지수가 이 급등세가 꺾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망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불을 뿜습니다. 그냥 뭐 진짜 야 대단하죠, 그죠? 네, 너무 세게 들어요 지금. 그래서 과열돼 있는데 얼마나 급등을 많이 하면 개별주 들고서 주식을 하던 개인들이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 주변에 인간지표들을 또 봤는데 와, 네, 뚜껑이 제대로 열린 것 같아요. 개별주 들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개별주들은 그냥 뭐 살짝살짝 그러고 있고, 그죠? 네, 막 대형주도 날아가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하시면서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를 내시면 그거는 내 심리가 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항상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 주식 전설적인 이제 주식 투자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그 앙드레 이제 코스톨란이라는 분인데 유럽 헝가리 태생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네. 이게 포인트예요. 차갑게 다루셔야 돼요. 돈을 네, 다루실 때는 차갑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면은 그 돈은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데다 많이 쓰셔야죠. 근데 돈을 다룰 때는 차갑게 네, 하셔야 돼요. 네. 돈 쓸 때 차가우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화를 내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동학개미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학개미들이 증시를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요. 네.
동학개미들이 지금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형주가 급등하니까 개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대형주가 지금 과열돼 있습니다. 굉장히 과열돼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 후반부부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대형주가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자, 눈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지수를 보죠. 코스피 지수인데 차트 딴 걸로 바꿀까요? 잠깐만요. 요즘에는요 테마주도 있죠. 테마주도 대형주 들어가요. 원래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잘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테마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거운 게 잘 갑니다. 네. 자, 직관적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세요? 더 크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네. 예, 몇 분만 찍어주시면 돼요. 잘 보이시죠? 네.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급등했던 적이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게 언제부터 보시는 거냐면 여기가 외환위기 터졌을 때 있죠? 그 직전이에요. 그 직후구나. 여기가 2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동안 지수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따 그래서 여기를 얘기해 드릴 건데 이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게 드러났어요. 그냥 생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죠? 있었어요. 차트를 약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이렇게 돼 있을걸요?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온 적이 없어서 뭐 옛날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급락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 차트는 잘못된 차트예요. 이 차트가 정상이 아니고 이 차트가 맞아요. 이 차트를 보면 어때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게 맞죠? 근데 이런 급등이 나왔던 적이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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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있죠? 그렇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여러 번 반복됐던 거예요. 네. 반복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땠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과거를 연구하면 돼요. 역사학자들이 괜히 있는 줄 아세요? 과거를 연구하면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뭐 해답이나 아니면 뭐 전략 같은 걸 짤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앞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쉽잖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자, 아무튼 개인들이 왜 뚜껑이 열렸냐면 작년에 개별적으로 테마주 위주로 개인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네. 개별주 테마주로 이제 거의 개인들은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선생님 왜 대형주 안 하세요? 아우 너무 늦게 가니까 답답해서 옛날에는 내가 대형주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합니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개별주 테마주를 했고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왜 대형주 안 하십니까? 여쭤보면 동일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안 가니까. 근데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불기둥을 뽑는 거예요. 이게 20만원짜리 막 30만원짜리 주식이 10% 20% 막 상한가에 가요. 근데 그거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네, 뚜껑 열렸어요. 뚜껑 열리면 누가 지는지 아세요? 뚜껑 열린 사람이 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화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화내지 마라. 그러면 지는 거다. 네. 자,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려놨거든요. 네, 자, 지금 얼마나 이 대형주들이 과열됐냐면 삼성전자를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개별주도 올라가는 거 많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매일 급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주일째 여기서 제자리에 뛰깁니다. 8만원 전후에서 일주일째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LG전자 있죠?
큰 것만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LG전자가 지금 되게 많이 간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2만원, 13만원이죠? 12만원 대비 20% 올랐고요. 13만원 대비 10% 올라왔어요. 2주 동안. 이게 그렇게 미정이 어서죠.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개별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대형주들이 지금 계속 급등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루에 막 10%씩 급등하니까 개별주 갖고 있던 분들이 뚜껑 열린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뚜껑 열렸느냐? 본인들께서 안 간다고 포기했는데 그게 가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급등하고 있죠. 자, 얼마나 지금 이쪽에 과열됐냐면 대형주 중에 SK텔레콤이라고 있죠. SK텔레콤이 이게 시간하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예요. 자, 경기 방어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뭐냐면 증시가 이제 하락이 나올 것 같을 때, 약세장일 때 그때 가는 게 경기 방어주예요. 통신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전화기는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특히 통신주들, 요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써요. 그렇잖아요, 그죠? 휴대폰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잘 안 빠집니다. 약세장에서 살아남는 게 경기 방어주예요. 근데 많이는 안 가요. 경기 방어주로 부자 됐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는 이 경기 방어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SK텔레콤 같은 경기 방어주가 오늘 10% 전후까지 급등을 합니다. 거래까지 쓰면서. 이거 뭐예요? 과열이에요. 축구 경기로 따지면요,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아니면 연장전이라고 보셔도 돼요. 월드컵 큰 경기라고 있는 빅매치라고 있는데 후반전이라니까요. 아니면 연장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과열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경기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뚜껑 열린 거예요. SK텔레콤이죠. 자, 그 다음에 LG나 SK 같은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그 산하에 있는, 그죠? 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뭐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도 상승하겠죠. 네. 그러니까 LG전자, 뭐 LG화학 같은 게 막 급등하니까 LG 이 지주회사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죠. 네. 지주회사는 처음에 갈까요? 끝에 갈까요? 끝에 갑니다. 네? 끝에 간다고요. 맨 마지막엔 우선 주겠죠. 지주회사가 날아다녀요. SK 지주회사죠? 날아다닙니다. 8% 급등합니다. 이거는 전반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후반전이나 연장전 들어갔을 때 나오는 급등하는 종목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과열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SK하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이거는요, 아무리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라도요, 몇 가지만 알면 이게 지금 과열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그죠? 네, 1분 안에 이게 과열됐는지 안 과열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평선 벌어진 거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4개가 있죠. 저는 전문가긴 하지만 보조지표를 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안 좋아하는 전문가예요. 이평선도 원래는 많이 안 넣어놓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평선을 일부러 이 4개를 여기다 이렇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 보시라고. 이 이평선이 모여있을 때 주식을 사면 싸요. 여기에는 세력이 있거든요. 세력이 개인보다 많아요. 근데 이평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과열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세력의 물량이 줄어들고요. 네, 개인의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바닥에서는요. 개인들이 확신이 없어요. 이거 가겠어 이거? 이거 화해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실무경제 안 좋은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갤럭시 S20 나온 것도 별로 안 팔렸다는데 망하는 거 아니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감옥 갈 것 같은데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다니까요. 불확실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개인들이 확신에 차 있어요. 아니 뭐 설마 물리게 하겠어. 아 물리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지 뭐. 아 괜찮아. 이런다니까요. 열심히 사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물려주면 되지. 이왕에 물려주실 거 좀 싸게 사서 물려주시지 이렇게 비싸게 사서 물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평선이 막 벌어져 있죠. 근데 개인들은 그래요. 이걸 지금 안 사면 소외당한다고 느끼니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늦어도 11월하고 12월 달 주식 사시라고. 나중에 소외당할 거라고. 나중에 소외감 느낄 거니까 빨리 사시라고. 대형주건 개별주건 다 좋으니까 뭐라도 사시라고. 나중에 주가 급등하면 소외감 느낄 테니까 빨리 사시라 그랬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영하 20도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라니까요. 나만 소외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기분. 저희는 삼성전자 팔아버렸어요. 이런 데서. 팔고 다른 대형주 이제 갈아탔어요. 거기서 수익이 15% 20%씩 나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거나 그걸 파는 거나 똑같아요. 수익률이 그만큼 좋아요. 이사를 갔는데 옳게 갔어요. 좋은 쪽으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감 느끼시죠? 개별주 들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만 날아가니까 소외감 느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별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는 홀딩 하시면 되고요. 지금 대형주 사실 거라면 떠 있는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왕에 사는 거 싸게 사셔야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균일하게 벌어지면 그때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세력의 물량이 줄어들고 개인의 물량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개인들이 방금 말씀드렸죠? 확신에 차 있어요.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제 습관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너무 전달을 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2번, 3번, 4번씩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좀 버릇이 있어요. 개인들 확신에 차 있다니까요, 지금. 조심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보여드리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미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애플이 있겠죠. 애플. 그렇죠? 네. 애플이 신고가 못 내고 살짝 꺾이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애플은 살짝 꺾이고 있다고요. 미국의 주요한 기술주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 살짝 꺾이는데요. 왜 이건 안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못 내고 지금 꺾이거든요.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하락해요. 요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왜 이건 안 보실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급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듀폰 같은 화학 회사들입니다. 거래가 솟구치면서 급등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하셔야 되는가. 네. 미국 주식을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운 거를 맨손으로 만지면 손 뒤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거는 피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말고 바닥에서 싼 거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비싼 걸 잡으려고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걸 보면서 화내지 마세요. LG전자 많이 올라간 거 화내지 마세요. 제가 늘 요즘 자주 말씀드렸는데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면서 LG전자 들고 있는 투자자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LG전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SK텔 요즘에 SK텔레콤 갖고 있는 개인들 저 거의 본 적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급등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식을 정말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리조리 왔다 갔다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조정 오면은 조정 올 것 같으면 현금을 확 늘렸다가 확실할 때는 막 비중 확 실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맨 뒤에 하려고 해놨는데 이 얘기 먼저 듣고서 제 뒤에 종목 얘기 들어보세요. 주식을 정말 잘하는 방법은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고 막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칠랑팔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나한테 맞는 나한테 최적화된 그 투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그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대형주가 늦게 가는 게 싫어서 개별주를 하기를 내가 원했다면 그렇게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다면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스윙 중장기 못해. 난 단기로 적당히 끊어내면서 갈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게 본인의 투자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단기가 싫고 스윙이랑 중기가 좋다. 그럼 그렇게 계속 가시라니까요. 나는 실적이 좋은 걸 더 좋아한다. 그럼 그거 위주로 가세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가건 9만 원을 가건 뭐 11만 원을 가건 관심 없으셨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시라니까요. 그러면 되는데 또 저 종목들이 막 급등하니까 속에 천불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다고요. 그리고 너무 돈을 빨리 벌려고 그런 쪽에서 기웃기웃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하 20도 한파 이거보다 더 추워하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오해가 풀리실 거예요. 네. 아무튼 대형주가 급등하니까 심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보여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좀 대형주 막 올라가는 거 막 저렇게 막 급등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좀 난 소외된 거 같았고 좀 섭섭하고 막 그랬다. 알게 모르게 어우씨 내가 갖고 있는 개별주는 좀 안 가고 저거 막 가니까 솔직히 좀 그랬다. 네, 그런 분들은 뭐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뭐 찍어보세요. 많이 있으세요? 아니면 별로 없으세요? 솔직히 뭐 조금 그랬어요. 있으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있으시죠? 뭐 많진 않으셔도 아마 찍긴 찍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용대방님도 찍어주셨고 촉촉해님, 여기 퍼실조아님 찍어주신 분들 계시네요. 그래요. 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오병수님도 찍어주셨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실 거니까.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본인들이 대형주 늦게 가니까 싫어가지고 개별주, 테마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네.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형주들은 아무튼 과열돼 있고요. 이평선이 너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각도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치솟거든요. 항상 그래요. 순간적으로 치솟으면 순간적으로 꽂아요. 잠깐 꽂은 다음에 다시 또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정 오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되 지금 이런 거 과열되어 있는 대형주 잘못 사시면 어떻게 된다? 네, 피곤해져요. 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형주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번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에 많이 간 게 누구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네이버가 저도 이 정도에서 좀 멈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가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대형주도 과열이 되거든요. 과열되면 어디에선가는 한번 꺾어요. 이런 식으로 꺾는다니까요. 꺾으면 보통 20에서 30% 정도는 하락을 시켜요. 고점 대비. 그리고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요.
이게 최소예요. 네, 옆으로 이렇게 눌러서 돌려요. 네. 대형주 단타 저기 개별주 단타 치다가 물린 거하고요. 대형주 더 가겠지. 그래 물리면 뭐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이런 거 나온다고요. 이런 거 싫으시잖아요. 근데 말씀들은 다 그렇게 여기서 사시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대요. 아우 나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난 들고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하락하죠? 전화해서 물어봐요. 제 지인들한테. 선생님 괜찮으세요? 맨날 술로 버틴대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네? 맨날 술 드세요 그냥. 네.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네. 잘못 사시면 이거 걸려든다니까요. 네이버만 그랬는 줄 아세요? 네, 카카오도 그랬지. 그렇죠? 네, 카카오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가 42만 원이고요. 여기는 32만 원. 네, 10만 원 DC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25% 손실이죠. 6개월 기다렸더니 본전 왔고 여기서 술값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네. 과열되면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네. 이건 그래도 본전이라도 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네. 아닌 것들도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과열되면 일단은 네. 매수를 보류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수가 이제 그러면 이런 지금 최근에 급등했었던 과열됐던 이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올까요? 아니요, 조정 안 와요. 네,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상승 1파가 나오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1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 1파 뭐 조정 상승 3파 조정 4 상승 5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파동은 홀수 파동이죠. 1, 3, 5고 2번, 4번은 조정 파동인데 지금 그냥 이거 1번 파동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뭐건 간에 하나 뽑았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2번 조정 파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조정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는 다음에 나중에 3파가 또 나오겠죠. 아니면 뭐 5파가 나오든지 종목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뭐 3파 나온 것도 있고 1파 나온 것도 있는데 네. 뭐 이러면서 갈 거라고요. 네. 지금 과열돼 있어요 대형주가. 자 그러면 이 과열돼 있는 대형주가 하락을 하면 지수는 폭락할까요? 지수는 조금 빠질 겁니다. 지수가 약간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지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하면서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대형주 중에 안 간 게 있어요. 안 간 것도 많거든요. 아까 미국 보여드렸죠.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저런 이제 앞에서 많이 간 코로나 수혜주들, 언택트 수혜주들이 신고가 안 나거든요. 신고가 못 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우지수는 신고가 나죠. 그럼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못 갔던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듀퐁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대형주가 있겠죠.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할 때 못 가고 밑에서 소외당해 있었던 그 대형주들이 있는데 그 대형주와 똑같은 업종에 미국에 있는 그 대형주들이 동일한 업종이거든요. 미국에서 급등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결국에 따라가거든요. 안 가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같은 게 과열이 돼서 지수 이렇게 하락하면 지수가 하락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태까지 안 갔었던 대형주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상세를 시키겠죠. 완충 역할을 해주겠죠. 지수가 근본적으로 급락이 안 나온다고요. 즉 대형주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과열된 거는 누르고 조정으로 들어가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치고 올라 돈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수 하락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조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순환매가 도는데 무슨 조정이 와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를 이해하셨으면은 조정이 올까 안 올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업종이 뭔지는 제가 무방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돼갖고 우리 정의원들은 아실 거고
그렇죠? 네. 그냥 근본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은 보통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최근에 급등했던 대형주 중에 뭐 상당 부분은 또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들도 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정은 안 나와요. 아셨죠? 네. 자,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얘기 하기 전에 잘 보세요. 자꾸 조정을 걱정하시는데 조정은 언제 오는 건 줄 아세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지수가 급등하다가 딱 하락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지수가 급등하다가 딱 상승세가 꺾이면 바로 조정 온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조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 줄 아세요? 여기가 아니고 처음에 급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살짝 꺾었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왜냐면 이 정도로 대형주들 있죠. 이 정도로 급등을 했으면 반드시 급락 나오거든요. 근데 급반등이 또 나와요. 전고점을 약간 또 전고점 위로 돌파하는 것도 있고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급반등이 글씨를 좀 똑바로 쓸게요. 급반등이 나와요. 급등했으니까 급락 나오겠죠. 단기 급락. 그죠? 그 다음에 급반등 나와요. 그리고 이게 서서히 진정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흥분한 거죠. 과열됐다는 얘기는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급락했어요. 급락한 것도 흥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반등 나오니까 급반등이 나와요. 근데 항상 이렇게 흥분 상태로 있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좀 진정이 되죠.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카카오하고 네이버, 옛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거의 대개 대형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끌면 기본 6개월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형주가 가는 동안 안 가고 있었던 중소형주에 있는 세력들은 그래 대형주도 조정을 받는데 우리 같은 게 뭐 가서 뭐 하겠냐, 그래 우리도 조정이나 받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틈을 노려서 급등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세력이면은 이 틈을 노려서 급등시키겠네요. 돌멩이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개별주 테마 정세가 언제 열리는 줄 아세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요. 제가 이 얘기 일관되게 요즘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여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맨날 속는 줄 아세요? 맨날 왜 속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맞기는 맞아요. 왜요? 아니 지수를 이만큼 과열시키고 끌어올린 그 주도주들은 조정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 종목들이 급등하는 동안 못 간 종목들은 여기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도대체 제가 몇 달, 지금 2달 넘게 하고 있죠. 네.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 안 믿으실까 이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 중장기 보유 종목 중에 요즘에 수익 위주로 합니다. 근데 중장기 보유 종목 중에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있습니다. LG화학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급등했죠. 그리고 자 여기가 몇 월 달이에요? 잠깐만요. 이 차트가 실제로 있어요. 네. LG화학인데 급등했죠. 그리고 누르죠. 돌리잖아요. 몇 달 돌렸어요? 5개월. 5개월 돌리다가 슥 올라오더니 쭉 치고 나가잖아요. 5개월짜리 플랫 조정, 횡보 조정이었습니다. 그럼 삼성 SDI도 갖고 있거든요. 수익이 이게 지금 하나는 200% 가까이 되고요. 하나도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네. 20만원, 뭐 30만원 정도 산 건데 지금 뭐 90만원까지 와 있으니까. 네. 삼성 SDI가 뭐예요? 자, 그래서 급등했죠? 뭐 했어요? 돌렸잖아요. 횡보 조정. 거래 감소시키면서. 이거 4개월짜리였어요.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잖아요. 이거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게 테마주에서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테마주에서 제가 요즘 이재명 관련주 얘기 많이 했죠?
이재명 관련주 중에 오늘 형지 INC가 상한가에 갔는데 이게 무슨 차트냐면 좀 전에 삼성 SDI랑 LG화학에서 보신 플랫 차트입니다. 플랫 급등했다가 옆으로 몇 달 돌렸어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돌린다 그랬죠? 따져보세요. 고점 8월달에 찍었고 지금 1월달에 급등하죠? 단순 계산해보세요.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만에 상한가 치면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플랫 조정이라니까요. 이게 플랫 조정이라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조정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조정 언제 나오냐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죠? 급락 나오고 급반등 나오고 돌린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여기서 거꾸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요즘에 뭐 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진짜 찐 조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조정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조정 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정 온다고 막 그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저랑 연락 좀 한번 시켜주세요. 내가 한번 제가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조정이 뭔지를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조정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조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때 와요. 옛날에 6.25 터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몰랐잖아요. 6.25가 터질지. 똑같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주식을 사세요. 내가 원래 개별주 테마주를 좋아했다. 그럼 그냥 가세요. 그냥. 네? 그냥 가시라고요. 그 길로 그냥 가시라고요. 계속 집으로 가지 마시고 그 길로 쭉 가세요. 대형주 쳐다보면서 내가 저걸 살 걸 그랬네.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쭉 직진하세요. 그냥. 네, 가잖아요. 지금. 대형주에 가려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간다니까요. 지금. 네? 이재명 관련주 지금 신났어요. 지금. 점 나오고 막 그래요. 토탈소프트. 예? 점이 여기서 나와요. 제2의 동신건설.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가는데 후발주자들은 누굴 참고한다고요? 앞에 간 거를 참고한다니까요. 토탈소프트가 지금 누구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동신건설 가는 거 보고 동신건설이 이만큼 갔으니까 그럼 나도 이만큼을 가거나 이 정도는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토탈소프트 뒤에 가는 거는 토탈소프트를 참고하겠죠. 토탈소프트가 이만큼 갔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 정도는 가야지. 그 뒤에 오는 거는 앞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나 이 정도는 가야지. 네.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그랬죠. 회원가입할 건 빨리 들어오시라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까먹는 거예요. 왜요? 일찍 들어오면 이런 거. 동신건설 저희 방 추천주라니까요. 네. 늦게 들어오면 이런 거 사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래요. 아, 우리 수익이 안 나냐고. 기존 회원들에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작다고. 본인 잘못한 건 생각 안 한다니까요. 늦게 들어오면 손해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이게. 빨리 들어오세요. 종목들 바로바로 날아갈 때, 센 거 추천 나갈 때 그때 들어오시라니까. 네. 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8시 50분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조정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수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어디 갔죠?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잠깐만요. 지수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트 잘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자, 크게 놓고 볼게요. 네, 크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이럴 때 계산은 아주 단순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가 대충 얼마였냐면 1500이었고요. 여기가 현재 대충 3000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올라왔죠? 그렇죠? 네.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예전에 그 금융위기 와가지고 폭락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거의 비슷한 폭락이었죠. 네. 이때 저점이 90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800 얼마인데 대충 900 잡죠. 여기는요. 대충 1700이죠. 네. 여기가 뭐 800 얼마였고요. 여기가 1700 얼마였어요. 계산하기 좋게 그냥 900이라고 하고 여기는 1800이라고 할게요. 2배 올라왔죠. 여기도 2배. 그러면 여기랑 비교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랑도 비교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 15년도 더 됐으니까 넘어가고 이때나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얘기해드릴게요. 원래 여기도 얘기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시간이 되면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에서 지수가 이만큼 단기간에 2배 올라왔거든요. 요게 2018년 10월 달이었고요. 요게 2019년 10월 달 정도였을걸요? 9월 달인가 그랬어요. 9월인가 10월인가. 네. 여기는요. 2020년 3월이었고 지금 1월이니까 대충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급등했냐고 이유도 똑같아요. 이때는 전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전세계 경제가 망할 뻔했어요. 저기 막 그 월가 붕괴되고 막 그때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래서 여기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그것 때문에 폭등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망할 뻔했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대규모 유동성. 이때 돈 푸는 거 보이시죠? 이때보다 지금 더 많이 풀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펼쳐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쫓겨나듯이 몰려왔죠. 그 대규모 유동성이 더 더해졌어요. 플러스 알파로. 똑같잖아요. 실물경제 안 좋다고요? 이때는 뭐 실물경제 좋았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는 실물경제가 좋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실물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규모 유동성을 푸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이유는 대규모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대규모 유동성 언제 푸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막 월급을 작년보다 50%, 100% 막 장사가 훨씬 잘 되고 그죠? 네. 그냥 뭐 그럴 때 유동성을 푸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망할 것 같을 때 그때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증시, 주식에서 큰 돈을 벌 때는 언제냐면 정말 망할 것 같을 때, 정말 다 끝나버릴 것 같아. 그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돈이 확 풀리니까 그 돈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조정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앞으로 돈을 더 푼다잖아요.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근데 왜 자꾸 조정을 걱정하세요?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될 판인데 맨날 조정 걱정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돌멩이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지금 기회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쉽게 설명해 드렸죠, 그죠? 네. 근데 이때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증시 올라온 것도 비슷하고 거래량 늘어나면서 올라온 것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좀 볼륨 차이가 이제 달라져서 그렇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시가 2배 올라오고 어땠을까요? 증시가 2배 이렇게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증시가 이렇게 쭉 2배 올라왔죠. 실제로 2배 정도 올라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수가 살짝 떨어졌죠. 그죠? 살짝 떨어지고 나서 딱 고개를 드는 순간 여기가 똑같았는데 대형주가 이제 막 분노의 폭등이 나오다가 쉬었다는 얘기예요. 분노의 폭등이 나오다가 1년 동안 그냥 대형주들이 미친 듯이 갔어요. 그러다가 딱 대형주들이 쉬러 내려오는 순간 개별주들이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날아다녔어요. 이 당시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해외 때 뭐 외교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얼마나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까? 말만 하면 그냥 다 테마가 됐어요. 그냥 이 당시에 원자력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얘기했다가 그때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거 보실래요? 이 당시에 난 이명박 대통령 딴 건 모르겠는데 주식 쪽에서는 저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보수 우파 이런 걸 떠나서 좌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설령 제가 공산당 당원이라 해도요. 실제로 전 공산당 되게 싫어합니다. 네.
제가 공산당 당원이라 해도 이명박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였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저희 주식시장이 잘 갔어요. 종목들이. 네. 보성 파워티가 보여드릴게요. 딱 지수가 딱 꺾이는 순간 그때쯤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짝 원자력 그러니까 1,5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9,000원까지 한 달 만에 날라버립니다. 이랬다니까요. 그 대형주가 갈 때는 이게 뭐였겠어요? 그냥 구덩이 팠던 거 있죠? 그거나 메꿔놓고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다가 그냥 1년 내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형주가 딱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대번 날아다닌 거예요. 아까 그 코스피 지수가 언제까지 올라갔어요? 2000 그때 9년 대충 한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9월, 10월이 여기에요. 이때까지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판이었는데 대형주들이 이제 이때부터 슥 떨어지니까 실제로 보성 파워텍이 슥 올라오잖아요. 눌림목을 하나 만들고 이제 보이시나요? 네. 대형주들이 이제 슥 떨어지니까 슥 올라가면서 거래가 다시 늘어나죠. 그리고 대통령 그 아랍에미레이트 갈 거 세력들이 알고 있었겠죠. 무슨 원자력 발전소 그런 거 계약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먹고 갑니까?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다 협상해 놓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래트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떨어지면 제발 겁내지 마시고 이걸 기회로 삼으시라니까요. 날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잠깐만요. 이건 내 준비된 종목이 아닌데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당시에 해봤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요가하고 철도주구나. 네. 그 당시에 뭐 철도주 있죠? 네. 옛날에 이런 거 데아티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안 가고 버벅버벅 대다가 대형주들이 9월달부터 쭉 하락하니까 갑자기 9월달에 들어버리잖아요. 옛날 철도주 우두머리 대형주들이시니까 그때부터 그냥 머리 딱 들더니 한번 급등했다. 이게 두 배짜리였을걸요. 급등했다가 꺾었다가 또 가잖아요.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이거. 언제요? 지수가 대형주들이 딱 고개를 숙이는 순간 과열이 돼서 딱 숙이는 순간 개별주 테마주들이 날아다녔다고요. 그 전까지 뭐예요?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만 나왔다가 맨날 그냥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에 붙어서 그러고 있던 거죠. 그래서 대형주가 딱 상승세가 꺾이는 순간 날아다녔다고요. 이게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이건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기 매매 기법 그런 것들은요 세력들이 쓰다가 버린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안 바뀌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뭐 받아들이지도 않으시고. 네.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팔든지 비중을 많이 줄이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거꾸로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에서 코이즈 같은 거 수익 실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평상시 안 보이던 대량거래 터지니까 수익 보고 팔아버리잖아요. 좀씩. 이런 거 팔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낮은 곳으로. 그렇죠? 네. 세력들이 준비하는 곳으로. 그런 데로 자꾸 이사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 팔았어요. 앞에는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것들 다 수익 실현했고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상한가 보고 팔고. 3일 연속 상한가 나왔어요. 오늘은 저기 단톡방 종목에서 막 카스텔 바장인가? 네, 그런 종목도 상한가 나오고요.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은 정리해 드릴게요. 벌써 9시네요. 더 해야 되는데 준비한 거 반밖에 못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잠깐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네.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내가 관심을 안 가졌던 대형주들은 날아가고 내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렇죠? 네. 내가 계속 개별주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도 드실 거고, 연초부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종목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올라가다가 말고 힘드시죠? 네. 지수가 또 보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그러면 또 내 종목도 손실나는 거 아니야? 마음이 힘드시겠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죠? 돈 좀 벌어서 좀 가족 부양도 해야 되는데 답답하시죠. 네.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바꾸지 마세요. 왜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노선 변경하셔가지고 차로 변경해서 사고 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시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추우실까봐 제가 아까 따뜻하게 녹여드린다 그랬죠. 자, 지수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쭉 하면서 대형주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왜 해드렸냐? 저 종목들은 과열됐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떨어져야 된다. 지금 저기 들어가서 저거 사는 사람들은 물릴 겁니다. 거기에 합류하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지수가 아까 쭉 보여드렸지만 아까 제가 차트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개인들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건 다르다고. 근데 제가 보는 게 맞거든요. 그 차트로 봤을 때 어떻다고요?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올라왔을 때가 있었다고요. 잠깐만요. 뭐예요 이거는? 여기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유튜브 쪽에 들어와 계신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김민재가 누구죠? 돈만이님은 숫자 1이 아니라 한글로 2를 찍어주셨네요. 네. 네네. 자,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또 저기 말을 끊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지금처럼 크게 급등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지수가 급등하다가 급등세가 꺾였을 때 조정이 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별 주장세가 열렸다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사례를 하나 들어드렸죠.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 때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2018년 초에 미중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또 안 나오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안 바뀌었다고. 수많은 단기 매매의 기법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건 안 바뀌었어요. 이건 못 바꿔요. 원래 룰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할 뿐이죠. 맞죠? 네.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게 방해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전문가요? 아니요. 뉴스예요. 그 뉴스를 그대로 믿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뉴스, 언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네. 정말로 큰 수익 내고 싶으세요? 부자는 경제뉴스 안 봅니다. 자꾸 부자는 경제뉴스 본다 그러는데 네. 아니,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옛날에나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문맹들이 많고, 그죠? 네.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뉴스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신문을, 그죠? 네. 그때 얘기죠. 네. 지금 뭐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많이 배우셔서 그런 거 다 아시는데요. 그렇죠? 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정말 잘하는 방법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피해 댕기고 막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 원칙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매매는 몇 퍼센트, 손절은 몇 퍼센트, 그건 투자 원칙이 아니고요. 투자 원칙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성향에 맞게 나는 단기를 좋아하니까, 또는 나는 스윙을 좋아하니까, 나는 중장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개별주를 좋아하니까, 또는 나는 대형주를 좋아하니까, 테마주를 좋아하니까 해서 쭉 만드신 거 있죠? 그대로 가세요. 대신에 내 방법이 안 맞으면 그걸 수정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투자 원칙인 거예요. 그걸 대형주들이 막 간다고 해서 또 막
너무 화내지도 마시고 불화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가세요. 왜요? 대형주가 가다가 한풀 꺾이면 여러분들 차례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한솔 로지스틱스처럼 우리 방 종목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제 기존 회원들은 저한테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보통은 전문가들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힘내세요. 종목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요. 회원들이 그래요. 회원들이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다고. 종목들이 너무 좋대요.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 회원들이. 그만큼 종목도 준비가 잘 됐지만 회원들 정신 무장도 엄청나게 돼 있는 방이 우리 방에. 정말로 수익 내고 싶으시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 많이 배우고 싶으시죠? 그럼 고수들하고 같이 놀면 돼요. 같은 방에서 같은 얘기하고 같은 거 쳐다보고 뭐 그러면은 실력이 자연스럽게 늡니다. 어디 오프라인 강연에 쫓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놀다 보면, 논다는 얘기가 플레이죠. 네. 같이 놀다 보면 수익이 저절로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시간 끌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네요. 자, 그리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 5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면 5번 찍어주시고.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준비한 거 한 반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한 5분만 더 할까요? 왜냐면 종목 얘기 못했어요. 네. 네. 이론이랑 그 옛날 거 얘기하다가 정작 종목 얘기 못했네. 네. 5분만 더 하죠. 네. 시장이 지금 되게 좋아요. 이재명 관련주 아까 보셨지만 토탈소프트 날라다니는데 종목들 뭐가 가는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토탈소프트만 불을 뿜죠. 그죠? 수산 INP 또 가죠. 점 나왔어요. 이재명 관련주. 형제 INC 또 가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SG 엔진가? 요거 상한가 갔는데 이재명이래요. 이재명이래요. 네. 바꿨어 또. 네.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서 가고 있고요. 네. 바꾼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 있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안랩 있죠? 안랩이 이게 안초세마주인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안랩은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그때 급등하고 나서 안랩은 크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우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급등했을 때 시가총액이 1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가요. 써니전자나 다른 가벼운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안철수 테마주는 안 가고 무거운 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가 대형주를 땡기는 분위기니까 테마주에서도 대형주가 가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기괴한 일이에요. 기괴.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는 거예요. 대형주 쪽에. 네. 안랩이 급등합니다. 이게 날라다녀요. 옛날에 써니전자가 날라다녔거든요. 안랩은 거의 안 가고 써니전자가 꼭 옛날 안랩 같아요. 이런다니까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 윤석열 관련주 있죠. 제가 윤석열 관련주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내일이나 뭐 다음 주나 해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하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 간 거 중에 자동차 관련주 뭐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TPC 글로벌. 요거 차트는 빤하죠, 그죠? 네. 이런 거 급등하고 있고 이지바이오 말 그대로 이거 바이오예요.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상한가 나왔거든요. 네. 저희 방이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뭔지. 네. 갖고 있어요, 이미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뉴딜 관련주 있죠. 대성파인텍, 태양광이죠. 신고가네죠. 자동차 부품 주기도 하고 또 보일러도 돼요. 날씨 추우니까 보일러 관련주로도 가는 거죠. 바이든 수주도 되고 날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테마주가 형성되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많이 갔어요. 뭐 니트를 장갑하는 회사들도 막 하고요.
장갑. 네. 자동차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갑니다. 바이오주들, 대선주 막 간다고요.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바이오주도 갈 거라 그랬죠. 가요 지금. 이지홀딩스 할까? 이런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한 이유가 뭐냐면 조정 안 와요. 상승을 막 시작하는데 뭔 조정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가 꺾이면 개별주 테마주가 더 잘 가는 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이 언제 제일 밝을까요? 촛불이 언제 가장 밝죠? 꺼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개별주들이 꺼지기 직전에 불빛으로 보이십니까? 촛불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기 막 하루에 10% 20%씩 막 겁없이 날아다니는 대형주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개인들 확실하게 물리는 방법은 최대한 밝게 빛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꺼지는 촛불처럼. 불나방들 가로등에 막 그 여름에 보면 막 달라붙죠? 똑같아요. 최대한 밝게 하면 할수록 불나방들은 달려듭니다. 그 불나방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제일 밝습니다. 불꽃놀이 끝날 때가 가장 화려하죠. 네, 화려하게 솟구치는 그런 종목들 조심하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거 그거 그대로 쭉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했다가는 네, 지금도 1시간 넘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내일 하도록 할게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개별주는 수익이 안 나실까? 그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이 얘기도 한 20-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 저녁 방송 진행할 테니까 내일 꼭 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여기 보시는 분들 항상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조금이나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잠깐만요. 또 그거 빼먹었다. 시간에서 가상화 관련주 급등했거든요. 네. 넥슨의 김정주 씨가 빗썸 인수한대요.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했는데 내일 이게 또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형성되면 제가 막 강조드렸던 가상화폐 관련주들 많이 가겠죠. 갈지 안 갈지 내일 뚜껑 열어봐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돈이 좀 쏠릴 것 같아요. 재료도 살아있으니까. 네. 요건 제가 내일 저녁 때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요거 빼먹을 뻔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추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였다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목표했던 거 올해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그 여기 뭐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